자, 이제 2교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좀 밖에 계신 분들은 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책도 이제 마치신 분도 드려야 되고 할 얘기가 많아서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제 어느 날 이게 이제 그 성현이 내기에 속삭였다 이런 내용인데 이 구절에서 얻는 이제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노자 도덕경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노자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 있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 정도는 한자 아시겠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러니까 도를 도라고 말하면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말하면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참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노자 도덕경을 보면서 도대체 뭔 말이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찬찬히 생각해보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광대무변하다는 거. 도라는 것은 도라는 노자가 말하는 도는 너무나 광대무변. 그래서 이 도라는 한 글자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해. 어떻게 이야기할까? 여러분은 이야기. 난 널 진짜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뭐 3억 년만큼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내가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말로 표현이 돼요. 또 경치가 너무나 좋아요. 그럼 경치가 너무 좋다는 게 말로 표현돼요. 일본 사람들도 터키나 이런 데 가보면 스고이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스고이 데스네. 정말 많이 하는데 이 스고이라는 게 이제 아주 멋지다는 의미잖아요. 스고이 데스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표현이 안 되죠. 원더풀. 이거 표현 됩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가세요? 이름을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은 뭔가를 표현할 때 정말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 정도로 이야기할게요.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더스탠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언더스탠드. 이해하다. 왜 이해하다가 언더스탠드냐면 아래에 서 있다는 거. 이건 모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야기하시면 거의 없어요. 언더스탠드가 여러분 이해하다 언더스탠드 이렇게 외우셨잖아요. 옛날에 중학교 때 이거 보신 분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래 서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신 분 보셨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아래 서 있어야 돼요. 맞지 않나요? 우리가 부자가 거지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이해를 한다면 그 사람보다 한 발 아래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써요. 사랑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 날개 달린 사랑의 천사 큐피드는 장님으로 그려져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컴패니언, 컬링. 이게 다 동료라는 뜻인데 거기다 써놓으세요. 동료. 컴패니언이 왜 동료냐면 컴이라고 그 프린트를 찾아보시고 있을 거예요. 컴은 함께라는 뜻이고 팬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빵을 먹는 사이가 동료예요. 말돼요? PAN이 빵이라는 그 단어에 그러니까 네덜란드 이쪽에서 이제 온 단어입니다. 그게 빵이 된 거예요. 우리가 빵이. 함께 빵 먹는 사이. 콜리그는 함께 리그전을 뛰는 사이. 리그전, 메이저리그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동료가 되는 거예요. You are the reason I am. 거기서 보세요. 당신은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당신은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게 You are the reason I am. 당신은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정말 당신은 나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에 보면 정말 천재적인 수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천재적인 수학자가 제자와 결혼하게 되는데 너무나 천재적이니까 약간 광란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광란적인 증상. 그래서 그 광란적인 증상을 이제 이기고 결국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거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 때 한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You are the reason I am 이겁니다. You are the reason I am.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을까요? 기립박수를 보내요. 기립박수. 제가 이 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위대한 방정식의 주인공인데 거기 프린트본을 제가 안 써놨고요. 책에 그런 이야기를 좀 쓴 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내시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좀 들어보세요. 이건 책에 거기는 없을 겁니다. 균형 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고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천재 수학자 존 포그스 내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식에서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수를 믿어왔습니다.
추론을 끌어내는 방식과 논리를 믿어왔지요. 평생 동안 그걸 연구했는데 저는 묻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논리인가요? 누가 이성을 결정하나요? 저는 물질적인 세계와 형이상학적인 세계와 비현실적인 세계에 빠졌다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어떤 논리나 이성도 풀 수 없는 사랑의 방정식입니다. 저는 당신 덕분에 이 자리에 섰어요.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내시 박사도 풀 수 없었던 위대한 방정식의 주인공 You are the reason I am 이라는 헌사를 받은 이는 바로 그의 아내였다. 넥시 박사와 한참 벽은 떨어지지만 나 역시 그렇다. 아내는 간서치인 나의 최고 지원군이자 사랑의 담임 선생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걸 여기에 쓰고 있지? 배우는 것은 따로 학교와 과목이 필요 없다는 말이다. 이게 이제 제가 제 책에 실제로 쓴 대사고 내시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정말 다 결혼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내 아내, 내 남편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반려자인. 눈치도 공부합니다. 이건 뭐냐면 저는 이제 되게 고지것대로 해석을 해서 옛날에 이 브라보콘 선전할 때 보면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이런 거 있었지 않나요?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브라보콘은 12시에만 사 먹었던 줄 알고 12시에만 막 사 먹고 그랬던 적이 나요. 그리고 이 숙고형과 충동형이라는 게 이제 공부를 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냐 충동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숙고형과 충동형인데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눈치도 공부합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눈치도 공부합니다 할 때 제가 이제 또 방송대학교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서도 제가 좀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거기에 교가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제 남녀 이렇게 같이 교가를 부르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여하구가 저한테 저하고 선생님과 제가 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힐 신고 오세요. 그래서 힐 신고 여자분에게. 그러니까 그분의 키는 이제 높이의 음정의 키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키 있죠. 키, 신체의 키. 그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참 제가 어리석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아서 인인선생 초차학교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마다 선생님이고 곳곳마다 배우는 곳이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디 문구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좀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늦게 갔는데 그때 이제 고참 한 분이 제게 딱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가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군대에서도.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듣고 나서 군대에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막 노트를 한 30권 정도 쓴 것 같아요. 막 틈틈이 날 때마다 막 좋은 말 있으면 적어놓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군대에서도 저는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어처구니 이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어처구니라고 하는 게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맞추신 분도? 예, 여기 맞추셨어요. 맷돌 손잡이. 예, 좀 이따 사인을 끝날 때 제가 해드릴게요. 이 맷돌 손잡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맷돌 손잡이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왕궁에 보면 이 지붕 그렇죠. 지붕에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는 맷돌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 손잡이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처구니라고 하는 음식점도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어처구니를 거기 순두부 이런 거 전문점에서 가서 좋아해서 먹으러 갔더니 어처구니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처구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한자에서 보면 보세요. 이거 제가 써놨죠. 한자 사작, 짐작, 무작정, 참작, 수작 이게 전부 다 술잔 작자입니다. 거기 두 번째 있는 글자들 있죠. 각 단어에 거기다 술잔 작이라고 써놓으실래요? 이게 술잔과 관련 있는 거 아셨어요? 참작한다 이렇게 다 술잔과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사작은 술잔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작. 그러니까 헤아리는 거예요, 이 사람. 그 다음에 짐작. 이것도 이제 딸을 짐작하거든요. 딸을 짐작. 술잔 따르는 거. 술잔을 따라두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팔부에서 더 이상 안 따라야 되겠다. 무작정할 때도 술잔 작자고 참작해 주는 것도 술잔 작자고 수작하지 마 이런 말에서 수작 부리지 마.
그때 수작도요. 여러분 요즘 수작은 무슨 작업을 건다 이런 뜻으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뜻 전혀 아니에요. 수작, 술잔을 받는다는 뜻이 이 숫자가 받을 숫자거든요. 술잔을 받는 게 수작인데 사람들은 이 수작하면 그 뭡니까? 작업 멘트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걸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다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어요. 그 학문이라는 게 뭐냐? 제가 중간중간 좀 건너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지금 제한된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문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학문이 뭐냐면 배울 학자의 물을 문자예요. 배우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은 배우기만 하면 안 되고요. 물어야 된다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뭡니까 교수님이 그러시다고 질문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학문이라는 건 배우고 묻는 것이다. 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줄리엣도 로미오를 처음 만날 때 이제 질문을 해요. 이렇게 누가 당신을 여기로 인도하셨나요? Who guided you here?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 사소한 재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행복은 추구하는 과정에 있다. 이건 이제 원래 거기다 써놓으시면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써놓으세요. 이분이 한 말이에요. 버틀란트 러셀이 행복은 추구하는 과정에 있다. Happiness is in the process of pursuit. 영어로 쓰면 시간이 걸려서 행복은 추구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말을 하셨고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땅 따먹기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죠? 땅 따먹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어요. 그럼 이 원 속에 자기 영역을 한 뼘을 해서 점점 이렇게 넓혀 나가는 거 맞나요? 땅 따먹기 해보셨죠? 올라갔다 이게 안으로 들어와야지. 들어와서 점점 내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는 땅 따먹기다. 그리고 공부는 작은 지식부터 시작한다. 한 분야를 깊이 할 거냐? 다양한 분야를 넓게 할 거냐? 저는 한 분야를 여러분 깊이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자, 한 분야를 깊이 하는 사람을 스페셜리스트. 거기서 써보세요. 다양한 분야를 넓게 하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제너럴리스트라고 해요. 근데 저는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좋아합니다. 스페셜리스트보다는. 그래서 이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넓게 하는 그런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여러분 그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1930년대 유명한 초현실주의 작가인데 이상의 그 원래 본명은 김혜경이에요. 하이할 해, 그다음 경이 있죠. 그래서 해경인데 바다처럼 넓은 땅을 다스려라 해서 김혜경이라고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분이 동경제국대학 건축가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감독을 하러 가는데 감독을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김씨니까 김상이라고 해야 되나? 김상 이해가죠? 근데 일본 말로 이상. 여러분 일본어로 상이 무슨 시? 타나카상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일본어 좀 공부하신 분. 김상, 이상. 그래서 김상 이렇게 원래는 김상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상 이해가요? 이상. 이게 무슨 시라고요? 무슨 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상이라고 했고 이 중간에 있는 상자예요. 상자. 나는 이 시 속에 엄청난 수수께끼 같은 상자를 넣어놨으니까 해석해봐라. 그 다음에 이상은 식민지의 지식인의 또 이상도 되고요. 또 이상의 시는 되게 이상해요. 그렇지 않은 그래요? 이상의 시가 되게 어렵습니다. 막 여기 보면 무슨 무한 등비수열까지 나와요. 이상의 시를 읽다 보면. 수학 공부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이름 하나 가지고도 다양한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라는 건 뭐냐? 교학상장이다.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다. 교학상장이라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원에 예전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이렇게 강의하면 선생님을 테스트를 해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이놀머스의 뜻이 뭐예요? 이게 거대한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제가 종이를 한 15개를 써놓고 뭐 이런 뜻이고 문법 부족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저한테 테스트를 안 하더라고요. 학원에 가면 이렇게 선생님을 간봐요. 이게 이제 유쾌한 채점 시간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물개를 이제 영어로 쓰라고 그랬어요. 물개 아시죠? 물개를 쓰라고 해서 머리 글자를 써줬어요. 머리 글자를 S라고 이렇게 써줬는데 원래는 물개가 C이 맞아요. 물개.
물개가 세일이 맞는데 이 한 학생이 이제 워터 도그라고 쓴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머리 글자를 S라고 썼죠. S라고. 그러니까 워터 W가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쓰냐면 스위밍 도그라고 쓴 거예요. 이건 개가 물에서 수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야, 개가 물에서 수영하다가 물개로 변신하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하가 미스예요, 미스. 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심이 되는데 한 학생이 제가 신하를 M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어떻게 쓰냐면 뮤지션이라고 쓴 거예요, 뮤지션. 신하라고 하는 남성 뭡니까 있죠. 뭐 4인조인가 5인조 그 신하가 뮤지션이잖아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신하가 뮤지션이라니. 맞았다고 해줬어. 신하가 뮤지션이니까. 그 다음에 술록 같은 경우도 제가 쓰라고 그랬어요. 술록. 근데 R이라고 썼더니 어떤 애가 루돌프라고 쓴 거예요. 루돌프. 루돌프가 술록의 종류이긴 하지만 루돌프가 술록은 아니죠. 레인디어. 그리고 또 과체중을 제가 이제 어떤 애를 쓰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과체중하면 오버웨이트 또는 오베이서티라고 해요. 오베이서티. 이 사람 어떤 학생이 썼더니 오버 킬로그램이라고 쓴 거예요. 네? 도대체 몇 킬로가 넘어야 과체중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임금의 한자 임금을 이제 쓰라고 그랬더니 임금이라는 게 이제 왕이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하는 걸 쓰라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뭐죠? 웨이지가 이제 임금이거든요. 웨이지 그걸 쓰라고 그랬더니 여기 W가 빠졌네. W. 그러니까 이걸 쓰라고 그랬더니 왕이라고 쓴 거예요. 이게 웨이지의 뜻이 임금인데 그래서 내가 왜 왕이라고 썼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임금이나 왕이 똑같잖아요. 이해가세요? 이 임금은 돈을 받는 임금이잖아요. 근데 그 학생은 그 임금의 뜻이 왕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어를 또 가르치다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다 이야기할 수가 없을 만큼 이것도 제 책에 제가 써놓은 거예요. 뭐 있는데 다 쓸 수는 없고. 네 번째, 이 레인스 캐스 앤 도그스라고 나왔죠. 이건 뭐냐면 고양이와 개가 싸우는 것처럼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비가 억수로 그렇죠. 억수로 내리는 거를 이 레인스 캐스 앤 도그스라고. 자, 써놓으세요. 비가 억수로 내린다.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를 이렇게 해서. 근데 어떤 애는 이걸 쓰라고 했더니 밖에 비가 오는데 고양이와 개가 놀고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고양이와 개가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책장을 정리하면서라고 이제 했는데 책장을 제가 책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많아요. 이 남아 수독 오거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남아 수독 오거서 남자는 5술의 책을 읽어야 된다.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남아 수집 오거서 같아요. 모의 집자 써서 뭐 여러 책들은 책이 되게 버려도 책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고 주식은 밥이다. 이건 뭐냐면 전 주식을 이렇게 하면 제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고 주식 해보셔서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느낀 게 주식은 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불마켓과 베어마켓은 뭐냐면 이 불마켓은 주식이 끝없이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끝없이 올라가는 시장. 베어마켓은 써놓으세요. 주식이 끝없이 떨어지는 시장. 왜 그러면 불마켓, 베어마켓이라고 하냐면 뭡니까? 황소 같은 경우는 뭔가를 공격할 때 밑에서 위로 공격하죠. 황소 이게 들이받을 때 밑에서 위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마켓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베어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곰은 뭔가를 어떤 동물을 공격할 때 위에서 아래로 공격해. 맞죠? 그렇지 않나요? 곰 공격하는 거 동물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 황소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로 공격해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불마켓과 베어마켓이 나온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것도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제 여러분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픈 해프닝,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진동배를 가져가.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중계를 하다가 몸이 많이 늘은 것 같아서 체중계 좀 가져와라 했는데 체온계 좀 가져가라고 몸이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이건 실제 이야기인데 곤드레밥을 먹으러 가자라고 해요. 곤드레밥.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드래곤밥 먹을 거 드래곤밥. 그 다음에 전설의 고향은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중년의 여성이 이제 차를 탔어요. 차를 탔는데 갑자기 전설의 고향 갔다고. 전설의 고향이 있습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것은 택시 기사님이 예술의 전당에도 내려줬어요. 그 중년 여성은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영문학 박사고 제 아내도 영어 선생님이에요. 둘 다 영어 전공자인데 두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벽에다가 이렇게 이해가 해서 이거 때리는 게 뭐지? 이해가 안 돼. 몰라서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30분 있다가 카톡을 왔어요. 정답은 스쿼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그 뭐라 하더라. 그러니까 참 그런 게 is on the tip of my tongue. 혀 끝에서 맴도는 거. 그렇지 않나요? 뭔가를 알아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몰라서 혀 끝에서 맴도는 것이 뭐라 하더라. 제 장인어른이 그 영천 분이신데 그 경상도 말로 경상도 출신 아시죠? 뭐라 하더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뭔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가 있어요. 이 건망증은 단순 망각이고 치매는 이중 망각인데 건망증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점심을 먹긴 먹었어. 먹은 게 생각이다. 근데 뭘 먹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있죠. 비빔밥을 먹었는지 부대찌개를 먹었는지 그건 건망증이에요. 치매는 뭐냐면 내가 점심을 먹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거. 그게 치매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남자가 이제 건망증과 치매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술 먹으면 마누라가 예뻐 보이면 건망증이고 항상 마누라가 예뻐 보이면 치매래요. 우스갯소리로.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복을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정말 공부라는 것은 이 필드워크이다. 그러니까 필드워크라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 현장에서 답사, 이 필드워크라는 게 답사라고 좀 써보실래요? 여기 책에 답사, 현장 답사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행을 가는 거. 저는 이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고향이 이제 정읍이에요. 정읍.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제가 올려놨지만 이 정읍사 공원의 이 모습입니다. 정읍사 공원. 정읍사 공원의 형상인데 이 정읍사 공원에 이제 보면 이렇게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달아 높이곰 두다샤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정읍사를 공부하면 훨씬 더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아주십시오.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멀리 멀리 비춰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기야 이거는 이제 후렴구가 생략하고요. 저제 내려신 고요는 뭐냐면 시장에 계신가요? 시장에 계신가요? 영어로 말하면 I'm in the market이죠. 그 다음에 어기야 진대랄 디데올스라 이건 뭐냐면 진대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되는데 산적들을 만날 것 들었다 남편이.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또는 뭐 기생집에 갈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이다 놓고 오시라 아무데나 놓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당신 중요하지 뭐 당신의 뭐 돈 이런 거보다. 그래서 어기야 내가 가는데 정근할 수라는 뭐냐면 내 남편이 가는데 날이 저물 것 두렵다. 내 남편이 가는데 날이 저물 것 두렵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정읍사 공원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정읍사를 공부한 것보다 정읍사 공원에서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멋있다는 거. 이건 뭐냐면 이제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정읍사와 관련해서 책에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분이 이제 정한수도 아니고 정화수가 맞는 거 아시죠? 정한수가 틀린 말이에요. 정화수가 맞아요. 정화수. 정화수를 떠놓고 이제 비나이다 7년째 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선비가 길을 가는데 어떤 여인이 죽을 떠놓고 이제 비는 거예요. 죽 아시죠? 본죽이라는 죽을. 그래서 왜 당신은 죽을 떠놓고 이렇게 비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이 이랬대요.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원래 죽은 사람인데 그것도 제가 책에 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팁을 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팁. 이것도 다 제가 책이 있어요. 이 책에. 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to ensure promptness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글에 일단 팁이죠. 그러니까 팁은 뭐냐? 신속성을 보장하는 거. 거기다 써놓으실래요? to ensure promptness라는 말이 뭐냐면 신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팁을 줄 때 즉각적으로 줘야지 내가 나중에 뭐 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누군가의 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고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관광이라는 것은 원래 빛을 본다는 뜻이에요. 빛을 본다. 물론 이제
그 광경을 본다, 풍경을 본다는 그 관광도 있지만 빛을 본다는 뜻인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해돋이를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해돋이를 보러 가면 이게 골관자의 빛광자거든요. 해만 봐요. 주변의 풍광도 봐요. 주변의 풍광도 보죠. 그러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 관광이라는 것은 일출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의미로 이제 쓰였다가 이 의미가 점점점 넓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분투,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게 실제로 아프리카에 이제 인류학자가 가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과일이 있는 바구니를 주면서 저 앞에 뭐 몇백 미터 앞에 놓고 제일 빨리 도착하는 아이에게 이 과일 바구니를 주겠다. 그랬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제일 먼저 가서 먹는 사람이 과일 바구니를 받으니까 열심히 달려가겠죠. 그런데 얼마쯤 달리다가 그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달리더래요. 서로.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이 인류학자가 왜 너희들 이렇게 손을 잡고 달리느냐? 그러니까 혼자만 그 일찍 도착을 해서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우분투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투게더 모르시면 없죠. 함께. T-O-G-E-T-H-E-R 투게더. 그래서 이 함께라는 거예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공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내 혼자만 살 수가 없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혼자만 살 수가 없다는 거고요. 할머니는 등으로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손자분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건데 정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공부하시는 등을 보면 내 손자 손녀도 따라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이야기한 것이고 이게 이제 노자가 말하는 행불언지교라고 해서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부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Better late than never. 76세에 실제로 화가가 된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76세면 나는 인생 어느 정도 마감하는 시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모르겠지만 76세의 화가가 돼서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안 믿으시면 모지스 할머니를 인터넷 쳐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분이 엄청나게 유명하신 화가,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정말 꿈과 열정이 있으면 정말 언제나 청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옥봉의 이제 시를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져오고 온 거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요 시를 한번 보겠어요. 요 시. 이게 다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시간에 맞춰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옥봉의 몽원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하신데 제가 이것도 제 책에다 써놨어요. 제 책에다가 썼는데 이 몽원이라는 시가 이제 이거예요. 원문 이거거든요. 근래안보 문야하 월도사창 첩한다. 약사몽원 행유적 문전성노 반성사. 그래서 그러면 근래안보 문야 요즘 당신의 안부는 어떻습니까? 월도사창 첩한다. 달이 사창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기거하는 창이거든요. 제 사창에 비치니 신첩은 한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 하이라이트는 세 번째, 네 번째 건데 약사몽원 행유적. 약사라는 것은 만약이라고 써놓으세요. 약사 동그라미처럼 그게 만약이에요. 만약 몽원 꿈의 영혼이 행유적 발자취가 있다면 여러분 꿈의 영혼은 발자취가 없는 거 아세요? 꿈의 영혼이 발자취가 있다면 문전성로 반성사 그대 문 앞에 돌길이 성문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꿈에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을 해서 현실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꿈에서 만나야 되는데 꿈에 만약에 영혼의 발자국이 있다면 당연히 이게 과장된 뻥이죠. 그렇지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예, 당신 그 문 앞에 있는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됐을 거예요. 이게 이제 과장된 표현이지만 상당히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 거고요. 이 영정중월이라고 하는 거는 이규보라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규보라는 분의 이제 한 시인데 멋있는 시입니다. 산승탐월색 병급 일병중 도사방응각 병경월역공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승려가 탐한다는 거죠. 월색, 달빛. 병급, 그러니까 이 급은 길을 급자거든요. 길을 급자, 일병중. 한 병 속에다가 달을 집어넣은 거예요. 길러서. 그런데 도사, 절에 도착해서 바야흐로 응각 깨달아 보니 평경월역공 병이 기울면 달도 기운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끝에 있는 글자를 따져보세요. 색중각공이 되나요?
끝에 있는 글자. 여기 끝에 있는 글자 보면 색, 중, 각공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색즉시공하고 똑같은 거예요. 색즉시공. 여러분 색즉시공, 공즉시색 들어보셨죠? 유의 세계가 곧 무의 세계요. 무의 세계가 곧 유의 세계다. 라고 하는 이 색중 각공 여기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본문이고 이런 시간이 요즘에 이 가을에 정말 딱 맞는 시거든요. 이게 정도전에 방김거사 야가라는 시예요. 이것도 힌트를 찾아보세요. 추운 망막 사상궁 낙엽 무성 만지홍 인마개교 문기로 부지신지 화도조. 뭐 음까지는 잘 모르셔도 해석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음이 있죠. 그러니까 추운 망막 사상궁 보세요. 가을 구름 아득하고 온 산이 텅 비니 소리 없이 지는 낙엽으로 온 땅이 북도다. 그 다음에 이 시 하이라이트가 산과 사고입니다. 시내가 다리 위에 말을 세우고 돌아가는 길을 물어요. 돌아가는 길을 물으니 부지신지 하도중 내 자신이 그림 속에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화중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림 속에. 왜? 자연 풍광이 너무나 멋있어요. 그 자연 풍광이 너무나 멋있는 곳에서 나는 뭐가 됩니까? 신선이죠. 근데 내가 어디 있어요? 그림 속에 있어. 이걸 알지 못했다는 정도전의 시고요. 이 백거이의 또 시가 이런 게 있어요. 대주라는 시가 있는데 이것도 참 좋아하는 제가 시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와우각상 쟁하사 달팽이 뿌리에서 무슨 일로 다투는가.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백거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당나라 시대의 유명한 시인인데 이 중국이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근데 그 땅덩어리를 뭐라고 써요? 달팽이 뿌리라고 써요. 그렇죠? 무슨 일로 다투는가? 혁파광중 기차신 90돌 불빛 같은 찰나에 이 몸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90돌 불빛 같은 찰나죠.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인 거 아세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에요. 근데 인간은 아무리 많이 살아도 물론 100세 살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CF 이런 게 있었죠. 할머니 100세까지 만수무강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 올해 101세인데 이런 그 CF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0세 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100세라고 본다면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90돌 불빛 같은 찰나에 이 몸 바뀌고 있을 뿐인데 수고수빈 차왈라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지니 불개구소 시치 입 벌려 묻지 않으면 이 또한 바보라네.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백거이라는 그 시인의 유명한 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써놨죠. 천지여간에 사는 하숙생일 뿐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또 이 최희준 돌아가셨지만 가수님의 그 뭡니까 하숙생이라는 시 있죠. 노래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이 천상병 시인의 귀천에도 보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답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뭐 하신 거예요? 소풍 나오신 거예요. 소풍. 길면 몇 년? 100년. 그렇죠? 길면 100년. 짧으면 80년. 이렇게 소풍 나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숙생 이야기했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시와 또 이제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 혹시 관련돼서 쓰실 분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를 쓰려면 이렇게 마음의 눈과 사색과 이런 걸 가져야 된다. 근데 이 사색도 재밌는 게 한자가 이렇게 달라져요. 요 사색은 생각하는 거고요. 요 사색은 뭘까요? 죽는 듯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보고 계시는 분은 사색하고 있죠. 볼일 보면서 인생 뭔가. 근데 화장실 밖에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막 사색이 되죠. 막 문 두드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것이고 이제 진달래꽃이라는 거 여러분 유명한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 모르시면 없죠. 근데 이 진달래꽃을 또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거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민족시이니까 아시죠? 그런데 이걸 영어로 하면 If you go away, 당신이 만약에 가버린다면 당신이 가버린다면 tired of me, 내가 실직나서 I will send you, 난 당신을 보내주겠습니다. without saying anything,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우리말에서는 뭐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땐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라고 했지만 실제로 말없이 고이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안 드린다는 거예요? 안 드린다는 거죠. 고이 보내. 내가 싫어서 가려면 대못을 쿡쿡 눌러밟고 가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영어로 번역을 해버리면 그래서 우리나라 작품의 노벨 문학상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번역이 안 돼요.
영어는 뭐냐면 너 나 싫어? 그럼 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는 보내줄게. 쿨하게. 이렇게밖에 안 된다니까. 영어로 번역이 안 돼. 그 숨어있는 뜻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작품 중에 성은이 망극합니다. 이제 뭐 덫을 받아라 성은이 망극합니다. 사약을 받아라 성은이 망극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성은이 망극합니다. 사약을 받아라. 영어 이렇게 외국인을 위해서 번역한 거 보면 땡큐. 사약을 받아라는데 땡큐라 맞잖아요. 성은이 망극합니다를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게 번역의 또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막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린다는 게 A불비라는 거예요. 슬퍼도 슬퍼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캔디 노래 보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A불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H라는 시인의 이제 하늘의 옷감이라는 시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은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H의 시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대 발 아래에 내가 깔아드리고 싶어요. 근데 나는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꿈밖에 없어. 가진 게. 그래서 그대 발 아래에 이 꿈을 깔아드리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 당신에게 줄 게 없어. 내가 한 청년이 한 여인을 사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꿈을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러한 그 내용을 누가 썼느냐? 바로 김소월이 썼다는 거 가지고 어떻게 썼냐? 자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여오리다. 영변의 악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뭐죠?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요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그대 발 아래 꿈이라고 하는 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거 모르셨죠? 이게 그러니까 그 김소월 시인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김소월의 시인의 스승이 김옥이라고 하는 영문학자인데 이분이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개우축구 대학에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번역한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걸 쓴 거다라는 걸 보십니다. 그래서 사뿐히 밟으소서 그대 밟는 것이 내 꿈이오니. 자 이거하고 사뿐히 지려밟고 가지없어서 어때요? 비슷하지 않나요? 상당히 비슷하죠. 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쓰는 거. UHS 개우 축구 대학 쪽에 써놨죠. 이백과 워즈워드도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백 같은 사람은 무릇 따뜻한 봄이 아지랭이 낀 경치로 나를 부르고 대자연이 문장력을 빌려줬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백은 뭐냐면 시선이라고 하는 이백도 뭐냐면 나는 시를 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붓만 딱 들고 있으면 대자연이 나에게 문장력을 빌려줘서 이백 대단하죠. 나는 이렇게 시를 쓰는 거다. 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워즈워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훌륭한 시는 힘있는 감정에 자발적 흘러넘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시라는 것은 내가 막 쓰고 싶은 욕망이 막 넘쳐 흐르면 뮤스라고 하는 음악의 신이죠. 시의 신도 되고 MUSE. 뮤스가 나에게 영감을 준다는 거예요. 영감을 줘서 나는 시를 쓰게 된다는 거죠. All good poetry is the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이라고 하는 그 말을 번역을 한 건데 그러니까 200의 영감설, 200이 말하는 대개 가히 문장이나 이거나 이 워즈워드가 말하는 이 말이랑 어떻게 비슷해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동서양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상당히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써놓고요. 이제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와 관련된 건 시간도 없고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근데 제가 뭐 실제로 이제 저도 시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시를 많이 이제 쓰기도 했는데 그런 그 화상시 뭐 이런 내용들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여러분이 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뭡니까? 이것도 넘어갑시다. 외국어를 빨리 익히는 방법은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익히시는 게 좋아요.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시면 외국어를 또 공부하는데 많은 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어를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냥 외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그 외국어를 공부하는 내용이 좋다는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몇 개 또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비스켓 다 좋아하시죠? 비스켓. 그런데 비스켓의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비스켓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아침에 제가 책 하나 드릴게요.
크래커 부서지는 부서진다? 건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스킷이라고 안 하고 영어로 할 때는 그냥 크래커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부서진다는 그런 뜻이 있지 않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비스가 두 번이에요. 두 번. 아. 비스가 두 번이고 킷이 굽는다는 거. 그러니까 비스킷은 두 번 굽는다. 그래서 바삭바삭한 거야. 동원 양반김만 두 번 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스킷이 두 번 굽다는 뜻이고 눈에 띄네도 눈에 띄네 원래 눈 알죠 눈에 띄는데 이걸 이제 과자를 만들 때 이름을 이렇게 눈에 띄네라고 쓴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 눈에 띄네를 좀 좋아해갖고 가게 가가지고 사장님 눈에 띄네 있어요?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눈에 안 띄네요. 그러더라고요. 눈에 안 띄네요. 그러니까 이 눈에 띄네라는 건 눈에 잘 띈다는 의미고 이 크래커라는 게 이제 부서진다 이런 의미고 뭐 뮬랑 루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빨간 풍차라는 뜻이에요. 이런 그 니콜 키드만이 주연한 그 영화 중에 뮬랑 루스가 있거든요. 이게 붉은 풍차 이런 뜻입니다. 밑에 이제 사비하고 EH는 뭐냐면 B는 블랙이라고 써보실래요? BLACK이고 H는 hard, HARD, 단단하네요. 여러분 그 미술 시간에 사비, EH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비하고 EH가 뭐냐고 물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비는 뭐냐면 검은색이죠. 블랙이니까. 검은색의 정도가 이 숫자가 많을수록 진하고 EH는 hard, 단단하다는 거죠. 단단한 정도가 숫자가 많을수록 진하다는 거. 강하다는 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라이스 같은 이제 영어에서도 이제 우리말과 차이점 중에 재밌는 것은 우리는 그냥 모, 벼, 쌀, 밥, 누룽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영어는 전부 다 라이스예요. 아셨어요? 모도 라이스, 벼도 라이스, 쌀도 라이스, 밥도 라이스, 심지어 누룽지도 라이스예요. 누룽지도 라이스예요. 그 우스갯소리로 누룽지가 뭐냐 했더니 밥이 브라운이래요. 밥이 브라운. 네? 밥이 브라운. 갈색이 됐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누룽지도 이렇게 씁니다. 그런 거, 이 I can, cannot 이런 건 뭐냐면 나는 깡통을 딸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거 아셨어요? 여러분 캔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앞에 있는 캔은 못말 수 있다. 뒤에 있는 캔은 깡통을 딴다. 뒤에 있는 캔은 깡통. 그러니까 나는 깡통 이렇게 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깡통 못 따면 동전 넣어가지고 이렇게 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깡통을 이렇게 따서 열 수 있다고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 공부가 이건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봉선화 연정도 모르시면 없죠.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가 부르리. 이 봉선화가 영어로 터치미낫이에요. 터치미낫. 나를 만지지 마세요. 알죠? 터치미낫. 그러니까 봉선화가 터치미낫이 자 그래서 한자로는 미모사라고 하고요. 함수초입니다. 모르시면 써보세요. 머금을 함 부끄러울 수 풀초자인데 입을 만지면 아래로 늘어져요. 이게 부끄러움을 머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선화 연정만 공부하지 마시고 손 대면 톡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 봉선화가 터치면 낫이야. 근데 봉선화는 부끄러움을 머금어. 그러니까 손 대면 톡하고 터져.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때요? 재밌죠. 그리고 나를 잊지 말아요. 이런 것도 물망처럼 하잖아요. 영어로 그대로 써요. 포겟미나. 알겠죠? 포겟미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또 노래를 통한 영어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나 던지던 돌인가. 이게 이제 청산별곡이라는 고려 가요에 나오는 말인데, 누구나 마치던 돌인가? 미워할 사람, 사랑할 사람 없이 맞아서 온다. 이게 이제 돌인데, 이게 이제 돌팔매라는 거, 돌팔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청산별곡에서 이 돌은 뭐겠어요? 운명이 돌이. 무심코 던진 돌에 뭐가 죽어요? 개구리가 죽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걸 보면, 이 오은주라는 가수의 돌팔매라는 노래가 있어요. 있나요? 누구야 누가 또 생각 없이 돌을 던지는가. 무심코 당신은 던졌다지만 내 가슴은 멍이 들었어. 이런 거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어 공부든 뭡니까 우리 공부든 간에 정말 이렇게 이 영화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공부하실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오스트리치맨이라고 하는 게 찾아보시면 타조 인간이라고 보여가지 않고요.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스트리치맨이.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타조의 시력이 몇일까요? 제가 여기다 안 써놨죠. 자 이거 맞히신 분 가장 갖고 가신 분 책 드릴게요.
타조의 시력이 몇일까요? 가장 가까우신 분. 자, 여기 네. 5.0 훨씬 높아요. 8.0. 더 높아요. 20. 예, 20요? 예, 그다음에요? 졌어요? 네, 저 20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타조의 시력은 25예요. 25. 그래서 얼마나 이 타조가 시력이 좋냐면 알려드릴게요. 4km 앞에 자동차 간판이 보여요. 4km 앞에 자동차요. 4km가 아니라 4m 앞에 간판도 안 보이시는 분 있잖아요. 타조의 시력이 25입니다. 그러니까 타조는 누군가가 이렇게 공격을 멀리서 오면 나를 잡으러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오스트리치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는 거. 이해가세요? 4km 앞에 누가 달려도 그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타조는 재밌는 게 누가 달려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이렇게 도망가다가 머리를 땅속에 파묻어요. 이렇게 묶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붙으면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정말. 그래서 이 타조가 이 오스트리치맨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뭐 내용들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런 영어 표현들 같은 것도 이제 있고, 배어만 가지고 이거 뭐 다 하려면 제가 저녁 한 10시까지 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요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배어를 이제 단군 신화로 암기를 하면 단군 신화 아시죠? 단군 신화를 가지고 배어를 암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환웅이라는 사람이 그 웅녀하고 결혼해서 단군 난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호랑이하고 곰이 있었어. 곰 알죠? 호랑이하고 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굴 속에서 이렇게 그 옆에 이제 마늘이나 쑥갓을 지니고 있어라. 그랬죠. 근데 호랑이는 어때요? 뛰쳐나가죠. 맞잖아요. 단군이라 부를 수 없잖아요. 곰은 참았죠. 그래서 곰은 결국은 뭡니까? 단군을 낳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냥 배어라는 말의 뜻을 암기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참 좋다는 거예요. 이거까지 하겠네. 그 화전가라고 하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제 조선시대에 화전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옛날 여인들이 이제 정말 1년에 하루만 딱 시간을 줘가지고 밖에 나갈 수가 있어요. 딱 얼마나 옛날에 참 너무 힘든 세상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남편들이 이제 음식도 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때 여인들의 어떤 생각이 나타나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여성들의 그 생각하고 차이가 있나? 보세요. 간장을 어이할까 팔자눈썹 다스리며 옥비녀 금비녀 이걸 내어 꽂고 갈까? 옥반지 은반지 이걸 내어 끼고 갈까? 예쁜 얼굴 상대하여 인물치장 야단이네. 예쁜 이 얼굴에 무엇 입고 갈까? 오동장 열어놓고 차례차례 내어놓아 푸른색 줄저고리 이걸 내어 입고 갈까? 이쁘게 치장하는 무엇을 신고 갈까? 아주 예쁜 신발 버섯 이걸 내어 이거뿐이 아니에요. 이게 한 몇 장 나와요. 이렇게 몇 장. 여기. 그래서 더 예쁜 이렇게 할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도 이제 어디 가려면 막 옷 하나 입고 뭐 정말 패션쇼 하더라고.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뭐 귀걸이 이거 할까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 것들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고전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 하려면 생각해보세요. 이거 뭐 다 못하겠죠? 너무 많아서.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진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앙드레 말로라는 작가의 말 중에 오랫동안 꿈을 그려온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제가 첫 번째 책을 이제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 썼는데 이 출판사가 너무 막 이렇게 막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고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갖고 좀 이게 늦게 이루어졌어요. 그때 제가 서울에 있는 그 청운도서관에 갔는데 거기에 도서관에 이 말이 딱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글자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책 받아보시면은 거기에 제일 앞부 1장에 딱 펴보시면 이 말이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꿈을 그려온 사람은 마침내 꿈을 닮아간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이렇게 잘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뭐 하여튼 이게 저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더 뭐 이제 워밍업도 안 했는데 끝날 시간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프린트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어와 관련된 그 이야기죠. 그 내용인데 그거는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유튜브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어요. 무료예요, 무료. 돈 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서 또 저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 2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들어주셔서 저도 열심히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